일단은 의대 합격생들 그리고 지금 의대에 생각하는 준비생들 정말 많이 만나셨잖아요. 뽑고 나니까 이런 애들 뽑힌 애들을 보니까 이런 공통점이 좀 있는 것 같다. 전반적으로 성적이 좋은 애들 부정하면 안 돼요. 네네. 두 번째 특징은 뭐냐면 제 제자들만 봐서 그런 건데 개기자 TV. 입시 시즌 하면 떠오르는 분이어서 제가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선생님, 올해는 키워드가 정말 많은데 네. 오늘은 의대 증원을 굉장히 딥하게 들어가서 여쭤보도록 아, 할게요. 네, 그러시죠. 의대 증원 어떻게 되는 거냐? 학생, 학부모, 교육 관계자들까지 많이 물어보실 것 같아요. 어떤 반응이 가장 많은가요? 1497명이 증원이 됐죠. 그러니까 1497명 방이 하나가 생겼기 때문에 초등학생 산수로 계산해도 네. 인원이 더 늘어나면 입결은 떨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네네. 이런 광풍도 어느 정도는 합리적인 전략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단 여기서 전제 조건이 좀 있지 않을까요, 선생님? 어떤 친구들이 휩쓸러 가도 괜찮은? 두 가지로 나눠 봐야 될 것 같아요. 수도권의 이제 일반 전형, 정원 내 재외국민 빼고요. 그럼 전하고 정원 내 일반 전형이 581명이 늘었거든요. 그건 이제 수도권 아이들이 수도권. 노리겠죠. 그러니까 581명만큼의 이득이 있는 거고요. 지역 인재 전형은 888명이 늘었어요. 엄청 늘었죠. 그래서 지역 인재 전형은 입결이 더 떨어질 것 같아요. 조금 디테일하게 하면 500명 정도가 더 늘어났다면 한 표준 점수 한 1점 정도예요. 표준 점수 1점 어떻게 체감하면 좋을까요? 수학 문제로 따지면? 2점짜리, 뭐 3점짜리 하나 정도 문제일까요? 표준점 1점 정도인데 지역 인재는 한 2, 3점 정도까지 예상하고요. 수도권 같은 경우에는 대략적으로 정시에서 수능 한 4개 정도 틀렸을 때로 생각을 많이 하잖아요. 맞아요. 그럼 지역에서는 6개. 6개 정도 그렇게 하죠. 그러면 올해는 5개, 7개 이 정도로 생각합니까? 7, 8개? 수도권은 좀 분리해서 봐야 될 것 같아요. 서울은 증원이 안 됐어요. 0명이에요. 맞아요. 인하대, 가천대, 성균관대, 성균관대? 아주대. 근데 성균관대는 경기도 대학이라고 보기 힘들잖아요. 그럼 이 4개 대학 증원이 301명이에요. 하지만 지역 인재는 너무 많이 늘어나는 거죠. 그래서 지역 인재라는 게 의치한 수학부터 간호과도 지역 인재가 있어요. 맞아요. 30%예요. 네네네. 좀 전에 말했지만 성균관대까지 포함해서 301명이 늘었기 때문에 네네. 그 정도의 어떤 혜택은 있지만 서울권 대학 증원이 없었다. 이런 거. 그다음에 내년 입시에서 처음에 발표했던 증원에서 500명이 더 들어온다고는 하지만 뭐 그건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그러면 더 레인지가 더 길어지겠죠. 그래서 너무 호들갑을 떨 필요는 없을 것 같고 좀 더 붙이자면 그 정도 인원 500 그러니까 일반 전형이 581명 늘어난 정도라면 전문가들이 봤을 때는 서울대, 연대, 고대 공대 기준으로 보면 성대, 한양대, 서강대 정도까지는 영향을 미칠 것 같다. 않을까? 그 서강대까지. 정도까지는 받을 것 같은데 그 이하 대학은 호들갑을 떨 필요는 없을 것 같다. 어차피 늘어도 이 친구들한테까지는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 같다. 그렇죠. 그렇게 보는 것이 합리적인 것 같습니다. 선생님이 지금 수도권에 계신 지역에서 지금 근무를 하시잖아요. 네네. 그러면 진로 상담을 하는 과정에서 지난해와 달라진 학생 유형이 있을까요? 당연한 것 같아요. 근데 두 가지 유형이 있어요. 두 가지 유형. 의대를 다니는 학생들이 흔들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서울권 올해 의대를 생각하고 N수하는 학생들이 꽤 많습니다. 실제적으로 저희 학교에서 제가 근무하는 학교 학생들도 그렇고요. 자기가 마음에 들지 않는 의대를 다니고 있는 학생들이 동요합니다. 첫 번째. 두 번째는 치대, 한의대, 수의대, 약대 학생들이 흔들리는 거죠. 의치한 수약에서 이 학생들이 의대 늘어난 방 1467명 방을 노리는 겁니다. 내 방 아닌가? 네, 내 방 아닌가. 합리적이에요. 사실은 방이 하나 새로 생겼기 때문에 최상위권 학생들 입장에서는 합리적인 전략이고 올해 입시 진학 상담하면서 제일 힘든 건 뭐냐면 작년까지만 해도 이 의대가 힘들기 때문에 같은 생명화학 계열의 수학, 생명화학 계열의 어떤 활동을 했다면 치대나 한의대, 수의대, 약대를 권하면 아이들이 받아들였거든요. 근데 올해는 받아들이지를 잘 안 해요. 의대 는다니까 의대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계속 이래요? 의대만을 고집합니다. 이게 올해 독특한 현상이에요. 올해 가장 그 의대 증원만큼 인원이 있는 데가 약대잖아요. 네네. 그 약대가 이제 조금 더 많긴 한데 그 약대 입결이 당연히 떨어질 걸로 합리적으로 계산이 되는데도 약대를 쓰질 않으려고 하는 거죠. 그러면 선생님 이렇게 의대 증원, 정원 확대가 장단기적으로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 입시를 단기적인 관점, 장기적인 관점을 투트랙으로 여쭤볼게요. 올해는 좀 어떻게 영향을 미칠 것 같다. 특히 지역에서는 이런 부분 걱정하는 것 같은데 물론 입결이 떨어질 것 같다고는 예측이 되지만 수능 최저 맞추는 애들이 그렇게 많지 않을 것 같다. 이런 예측도 있거든요. 합리적입니다. 정확한 지적이고요. 그래서 지역 인재 전형이 예를 들면 경상국립대, 부산대,
전남대 이런 데는 70%, 80%까지 가까이 되는데 음. 이 아이들이 과연 수능 최저를 충족할 것인가라는 거죠. 그럼 수능 최저를 충족하지 못한 이혼이 정시로 이월된다는 거죠. 그럼 수도권 아이들한테는 그게 기회고 의대로 해서 N수를 하는 애들이 상당수 정시 모집에 이제 매달리는 거죠. 그러니까 정시 N수생이 많은 겁니다, 실질적으로. 그래서 장기적으로 이제 물어보셨는데 장기적으로 보면 정말 좋지 않은 거죠. 비교육적인 거죠. 그러니까 본인이 다니는 대학이나 학과에 만족하지 않고 이렇게 학생들이 계속 흔들린다는 건 또 하고 또 하고. 이거는 비교육적이고 좋지 않은 거죠. 지역인재 전형이 늘어나는 거는 좋은 현상이지만 후속 조치가 따라와야 되지 않을까. 이 지역인재 전형의 취지를 살릴 거면 그 지역 학생들의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충족되지 않는 학생들이 많은 거에 대해서도 대학들은 그래서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지금 낮추려고 하거든요. 수능 최저를 낮춰서 수용을 하려는 방법을 지금 생각하고 있더라고요. 그 정도로 지금 의대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지금 이렇게 늘어나는 것에 발맞춰서 지금 바뀌지 못했기 때문에 이 수능 최저학력 기준 충족률이 올해 가장 핫 이슈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인하대 같은 경우 3개 영역 각각 1등급이거든요. 그런데 작년에 충족률이 한 30%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면 반대로 수능 최저를 대비할 수 있는 친구들, 는 수능까지 생각하는 친구들한테는 좀 고려해 볼 만한 대상이겠네요. 의대 수능 최저가 이제 가장 높은 게 4.5. 국어, 수학, 영어, 탐구로 했을 때 4.5. 고려대나 뭐 가톨릭대 이런 데요. 전북대. 그다음에 4.6. 아주대 뭐 이런 데. 그다음에 3합3. 네네. 인하대 같은 대학. 뭐 이런 대학들이 있거든요. 3합4 정도까지 이 4개. 4.5, 4.6, 3합3, 3합4 이 정도 수능 최저를 갖고 있다면 저는 내신과 상관없이 한번 도전해 볼 필요도 있다. 이 수능 최저를 맞추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쉽지가 않으니까. 진짜 어렵습니다. 선생님 그러면 지금 당장 코앞에 있는 네. 수시와 정시를 나눠서 의대 증원이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교과 전형 입결은 아무튼 인원이 늘었기 때문에 서울권을 제외하고 아까 말씀드린 인천, 경기 지역은 좀 하락이 예상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수능 최저를 못 맞추니까 인원이 증원된 만큼 수능 최저를 못 맞추는 애들은 더 늘 거 아니에요. 예를 들면 인하대학교가 3개 각 1등급을 맞아야 되거든요. 뭐 1.2에서 끊겼어요, 작년에. 그 정도 끊겼거든요. 그러면 인원이 엄청 늘었거든요. 그러면 그 인원 늘어난 만큼 이 끝선은 더 길어지는 거니까 당연히 그냥 합리적으로 봐도 한 1.3 정도까지도 붙을 수 있다는 거죠. 그렇게 볼 수밖에 없고 종합전형도 지금 이 이제 자사 특목고 학생들이 좀 많이 수혜를 받죠. 뭐 인원이 좀 더 늘어났기 때문에 좀 일반고 애들도 좀 혜택이 있을 수도 있고 입시에서 참 이게 조금 딜레마하고 좀 헷갈리시는 게 있어요. 좀 의대 학부모님들이 이거 많이 보시니까 좀 말씀을 드리면 부모님들이 저한테 학생부 종합전형 기본적인 활동들이 어느 정도까지 돼야 되느냐 많이 물어보시죠. 많이 물어보고 그다음에 수능 최저학력 기준 충족률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지만 그 전제 조건을 잘 이해를 못 하시더라고요. 학생부 종합전형에서 학교 활동의 진정성, 깊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 기본 디폴트 값의 내신 영역이 있어요. 학생부 종합전형이 활동만 보는 게 아니거든요. 교과전형도 마찬가지예요. 교과전형도 기본 내신대가 있어요. 아무리 수능 최저가 높아도 예를 들어 가톨릭대 같은 경우는 1.0이거든요. 교과전형이. 수능 최저를 통과해도 동점자가 처리로 뽑힌 거예요. 걔네들 10명 정도인가 작년에 뽑았는데 동점자가 30명이 넘었다고 들었거든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수능 최저를 통과해도 그런 상위권, 최상위권 대학은 기본 내신 안에서 형성이 되는 건데 활동만 잘했다고. 이렇게 내신을 생각하지 않고 활동만 들이밀고 수능 최저를 들이미는 거는 그거는 이제 기본 전제를 위반하는 거예요. 학종 그럼 선입견들 있는 것 같아요. 활동이나 다른 거 하면 좀 어느 정도 참작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네. 아마 그 유튜브 보시면서 이제 옆에 영상 하나 띄워놓는 거 좀 보실 텐데요. 네네. 제가 의대 교과 전형하고 종합 전형 평균을 제가 올려놓겠습니다. 한번 보세요. 별 차이가 없어요. 교과가 1.4에서 끊겼으면 종합은 1.7이에요. 크게 벌어지지 않아요. 교과나 종합이. 1등급, 2등급 이 정도가 아니라는 거죠. 그게 아니거든요. 근데 너무 과도하게 해석을 하는 거죠. 그러면 일단 올해 생각이 어쨌든 늘어난다는 거는 또 기회의 장일 수도 있으니까 의대를 준비한다고 생각을 했었을 때 의대 진학을 염두에 둔다면 어떤 식으로 준비하는 게 효과적인지를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신이 좋다는 전제에서 설명이 돼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기본 내신이 우수하다는 전제라면 그런 학생들이 뽑힌다면 공부를 잘하는 애들이잖아요. 그 집단 이너서클에.
그렇죠. 그러면 저는 AI 시대, 챗 GPT 시대에 모든 대학의 학생부 종합적인 평가 요소가 학부모님들이나 학생, 교사분들이 착각하는 게 인성이나 공동체 역량이라고 하잖아요. 그 비율이 뭐 20% 이상이잖아요. 15%, 20%, 25%도 있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오히려 그런 걸 너무 소홀히 하는 것 같아요. 왜 의사가 되고자 하는지에 대해서 잘 안 익혀요. 학생들 있다 보면. 한의사 하려다가 의대 쓴 거 아니야? 약대 쓰려고 하다가 의사로 바꾼 거 아니야? 이렇게 많이 뽑는데 이렇게 느낌이 오는 거죠. 그러니까 학교 활동들은 워낙 일반고 기준으로 전체 1, 2등이에요. 2등도 쉽진 않아요. 저희 학교도 1등에서 3등까지 의대 쓰겠다는데 지금 간호권 이내는 1등 정도예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진정성을 좀 보였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네네. 왜 의사가 되려고 하는지. 이렇게 말하면 좀 막연할 수 있어요. 막연하잖아요. 네네. 아니,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의사가, 환자가 온다는 건 뭐 피부과 치료를 받으려고 올 수도 있지만 정말 삶과 죽음의 경계에 있는 사람들이 올 수 있거든요. 윤리적 딜레마 상황도 굉장히 많고 좀 더 철학적이고 윤리적인 딜레마를 좀 고민한 애들이 눈에 띌 것 같아요. 코로나 상황 속에서 사람이 살았을 때도 존중받아야 되지만 사람이 죽어서도 존중을 받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인간이라는 게. 그렇죠. 근데 선진국에서도 그냥 시체가 그냥 병원 앞에 나뒹굴고 그랬잖아요. 선진국인데도 코로나 형국 속에서 수많은 사람이 죽고 아프고 이런 상황 속에서 제가 의사라면 책 같은 걸 한번 읽어봤을 것 같아요. 삶과 죽음에 대해서. 까미의 페스트를 한번 읽어본다던가 삶과 죽음에 대해서 유명한 책 같으면 죽음의 수용소에서 빅터 프랭클 뭐 이런 책들을 보면서 삶과 죽음에 대해서 고민했던 애들이 좀 부조리한 게 아닌가 이 상황이 하고 뭐 까미 책들도 읽는다던가 이런 학생이 더 주목받고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학생들이 의학계열 상담을 많이 오면 학생들을 보면 큰 차이가 없어요. 비슷해요. 비슷해요. 근데 거기에 플러스 알파가 있어야 된다는 말씀이시죠? 네, 왜냐면 저는 공부 잘하는 애들만 모여 있으니까. 예, 그게 변별 아닌가요? 그게 진정성인 건데 그냥 아 공부 잘하는구나 이런 거만 느끼게 한다면 그냥 교과로만 가야 될 것 같아요. 그 학생들은 종합으로는 건들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럼 지금 남은 게 뭐냐? 학생부의 미기재 미반영이 늘고 자소서가 작년에 폐지됐고 추천서도 이미 사라졌고 학교 속에서 사라진 상황 속에서 오히려 좀 진정성을 넓힐 수 있는 영역이 역발상으로 가면 저는 독서라고 생각합니다. 선생님 근데 만약에 이 책만 읽어서 그냥 뭐만 읽었다고만 하면 친구들 그쵸? 웬만큼 다 할 것 같아요. 네. 그것보다 위로 올라가야 되잖아요. 저는 활동을 책을 한 권 읽고 독서 감상문 형식으로만 쓰면 채점은 힘들다고 봐요. 그 독서 역량을 봐야 되는데 이런 책을 읽으면서 저는 보통 어떻게 추천해 주냐면 그런 철학적인 책을 읽고 윤리적 딜레마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는 거죠. 뭐 생명기술 뭐 윤리 뭐 이런 책을 추천해 준다던가 그래서 그 책과 연계해 보는 거죠. 그런 책들과 역발상으로 또 철학적으로 다른 분야랑 윤리학도 연결해 준다던가 니코마코스 윤리학이든 뭐든 오히려 인문계 쪽으로 연결을 해 준다던가 아니면 생명윤리나 의료윤리 쪽으로 연결을 해 준다던가 그런 책 활동을 제가 좀 팁을 드리면 막 2개, 3개 나열을 안 했으면 좋겠어요. 진로활동 700자면 독서활동 정도면 350자 이상은 나와야 되지 않을까요? 뭐 읽고 발표했다면 한 100자도 안 돼요. 7, 80자로 끝나는 그게 좀 아쉽다는 거죠. 거기서 이 학생이 뭘 느꼈는지 그 독서 감상문은 아니지만 이 학생이 그거에 대해서 어떤 활동을 이렇게 연계 확장 심화되는 과정이 좀 보여야 되는데 그 과정이 소략한 이유는 뭘까라고 많이 물어보시는데 그럼 분량적으로도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분량이 너무 적은 것 같아요. 그 학생의 고민을 느끼기에는 교사가 판단한 그 판단 근거를 느끼기에는 분량이 너무 적은 게 아닌가. 오히려 활동 하나를 길게 서사적으로 좀 서술하는 게 낫지 않을까. 손해보려고 안 하는 거예요. 그냥 파트 하나라도 더 수학과학 실험을 넣고 싶은 욕심이 있는 거예요. 수학과학 실험 한 개라도 더 밀어 넣으려고 하니까 책 하나 제대로 500자, 700자가 없어요. 제가 봤을 때는. 다른 걸 채우다 보니까. 실험만 보이는 거죠. 근데 그런 실험은 너무 정해진 패턴이 있어서. 근데 실험도 거의 다 비슷하지 않아요? 비슷해요. 비슷하죠. 예, 그러니까 변별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그런 책들에 대한 선생님들이 연구가 필요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윤리적 딜레마 상황을 대비하면 나중에 면접 때도 대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특히 인적성 면접, MMI 면접이 의대 면접에서 이런 윤리적 딜레마를 엄청나게 물어봅니다. 서울대에는 뭐 너무 많이 물어보고요. 딜레마가 충돌하는 문제를 아이들이 대비할 수도 있고요. 의대 책을 쓰면서 제 제자들 인터뷰를 한 7, 8명 했거든요. 그러셨더라고요. 아주 재밌는 현상이 나왔어요. 그 의사 인터뷰도 2명을 땄는데 공통적인 게 뭐냐면 의대를 갔더니 수학과학도 중요하죠. 다른데 가장 중요한 과목은 영어예요. 영어 원서도 많이 있고 영어 용어도 많이 나오고 그런 영어를 못하는 애들이 따라가기 힘들대요. 제 책에도 많이 써놨는데 너무 허탈하죠. 수학, 화학, 생명 뭐 주라고 했는데 의외로 그거 채우고 있잖아요. 근데 아이들은 영어는 채우지 않는 거죠. 저희 학교에서 모의유엔
있죠. 유엔이라는 말 학생을 못 쓰니까 모의 국제기구를 했는데 자연계들이 한 명도 안 와요. 오히려 그러면 말씀하신 역발상으로 그걸 대비를 했었으면 예를 들어서 대학교에서 의사를 하면 의사만 하는 건 아니잖아요. 국제기구에도 의사 많이 뽑잖아요. 발표할 수도 있고요. 예, 의사들이 눈에 띄거든요. 아, 얘 봐라. 영어로 발표했다고? 그리고 영어로 이렇게 합의안을 끌어냈다고? 난민 문제에 대해서 의사들이 많이 파견되잖아요. 그런 거에 대해서 이렇게 고민하고 발표를 했다고? 그래서 애들을 설득을 했어요. 애들이 안 와요. 자연계 애들은 수학하고 생명 화학만 해야겠다는 그런 것부터가 저는 좀 편견일 수 있다. 이청준 쌤 소설을 써놨는데 그 내용을 보면서 아, 의사가 보여요, 애한테. 그렇게 익혀야지. 지금 무전공이 37,000명의 시대에 진로 역량, 전공 적합성이 점점 축소되고 있는 상황에서 학생부에 너무 진로 보여주려고 선생님들이 너무 애쓴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뽑고 나니까 이런 애들 뽑힌 애들을 보니까 이런 공통점이 좀 있는 것 같다. 전반적으로 성적이 좋은 애들. 그거는 부정하면 안 됩니다. 네네. 성적이 좋다는 거예요. 그 성적이요. 근데 모의고사랑 내신 둘 다 말씀하시는 거죠. 말씀드린 거죠. 밸런스가 맞아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성실한 애들이고요. 너무 의대생들을 미화해서 좀 그런데 이렇게 하는 애들이 되게 많아요. 개인적으로는 저렇게 우수한 애들이 꼭 의대 안 가도 될 것 같다는 생각 많이 할 때가 있어요. 저는 공대 갔으면 좋겠어요. 그 의대생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뭐냐면 남은 집 자식이지만 탐나요. 네, 탐나요. 그러니까 내 아들이었으면. 원해방 정식을 봤어요, 1학년 때. 그럼 원해방 정식으로 끝나야 되는데 그 탁월한 애들이잖아요. 구해방 정식으로 넘어가요. 아, 그거를 관심사가. 그러니까 이런 우수한 학생들이 의대만 안 갔으면 좋겠어요. 제가 의대 책 써서 책이 많이 팔렸으면 좋겠지만 이런 학생들이 좀 제 제목도 한번 소개해 주세요. 제 책이 이제 의대 쉼표 진로 진학 특강이라고 하는데요. 의대에 대한 모든 정보를 알 수 있는 책이에요. 네. 심화 활동을 하는 애들, 그러니까 지적 호기심이 수업 시간에 끝나지 않는 애들 같다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연계 확장 심화 구조, 제가 많이 쓰는 말인데 그런 연계 확장 심화 구조가 보이는 애들인 거죠. 두 번째 특징은 뭐냐면 맞는 말인지 모르는데 제가 제 제자들만 봐서 그러는데 외우는 걸 잘해요. 암기를 잘해요. 암기력이 뛰어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같은 시간 안에도 잘 외우는 것 같아요. 밑바탕에 뭔가 이유가 있었을 텐데요. IQ일까요? 환경일까요? 그 두 개가 결합된 거니까요. 쟤네들은 왜 이렇게 내신이 좋고 수능을 잘하지? 라고 이렇게 계속 쳐다보고 인터뷰를 한 결과는 기본적으로 외우는 것에 대해서 조금 연습이 돼 있는 애들 같아요. 그리고 본인들이 그런 걸 외우고 익히는 거에 역량이 있다는 걸 알기 때문에 의대 같은 경우는 뭐 매주 월요일 날 시험 본다고 그러고 그런 거 부담이 없죠. 부담이 없다는 거를 주위 선후배들 뭐 학부모님들한테 많이 들었으니까 아 내가 가도 문제가 없겠다고 판단하는 것 같아요. 암기력이 뛰어나다는 거예요. 선생님 그러면 이렇게 의대를 합격한 친구들 보면 이 친구들 1, 2, 3학년 때 꿈도 의대였어요? 아니면 공부 잘하니까 주변에서 추천에 의해서 의대 간 경우가 더 많은가요? 그럼 더 많은 것 같아요. 더 많은 거예요? 후자가? 전체 1등을 하니까 의대 가야지라고 한 거 아이들이 이제 선생님들의 관심을 받다 보니까 책임감도 있는 것 같긴 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애들이 좀 책임감을 가지고 행동도 좀 조심하고 그러는 것도 있고 태도도 좋아요. 칭찬을 많이 받다 보니까 그렇죠. 책임감 느끼고. 그리고 저 졸업할 때 3년 전에 의대 간 제 여학생 제자가 선생님 덕분에 의대 갔어요. 근데 사실 제가 별로 한 게 없거든요. 그 여학생한테 선생님 덕분에 의대 갔어요라고 졸업식 하는데 저게 연습이 된,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제 계속 그렇게 칭찬받고 하다 보니까 책임감도 느껴지고 다른 사람한테 고마울 줄 알고 이런 게 선순환이 되는 것 같아요. 올해 변화가 너무 많아서 꼼꼼히 따질 게 진짜 너무 많은데 그중에서 또 오늘 선생님 모신 계기가 됐던 간호대 얘기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올해 많이 증원되는데 이 친구들 어떤 친구들 좀 관심 가지면 좋을지. 수도권하고 지방 이것도 좀 분리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게 뭐 1000명 이상 증원이 됐는데 이 간호대 같은 경우는 지방 인원이 워낙 많아요. 그리고 지방 국립대 인원도 늘지 않았어요. 그러면 대부분 지방 일반대하고 전문대 인원이 1000명이 넘는 인원 중에 거의 700명 이상이 지방대와 지방 그 전문대 위주로 한 거죠. 나는 간호사로서 꼭 하고 싶은데 성적이 그동안 안 됐던 학생들은 확실하게 유리해진 겁니다. 특히 전문대 생각하는 애들은 올해 저로 얘기해죠. 저희 학교 근처에 두원공과대라는 대학이 안성이 있고 파주 캠퍼스가 있는데 파주에 간호과가 증원이 된 거예요. 20명 이상. 이런 식이에요. 대부분 전문대가 막 20명, 30명 늘려놨고 지방대도 엄청나게 늘려놓은 거예요. 간호과는 참고적으로 다 4년제예요. 예전에는 뭐 2년제, 3년제 나와서 학사 따려고 더 다니고 했는데 지금 다 4년제거든요. 간호과는 전문대나 일반대는 4년제인데 지방대나 전문대까지 생각을 한 학생들한테는 절호의 기회인 것 같아요. 700명 이상이 증원됐다는 건. 그 다음에 수도권의 간호과는 의외로 높아요. 생각보다. 입결이요? 입결이 의외로 높습니다. 그래서 여학생들 중에서 공부 잘하는 학생들이 수도권 뭐 중대든 경희대든 가톨릭대든 쓰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입결도 높고 간호학과가
과를 준비하는 학생들은 학생부 활동도 되게 좋아요. 수도권, 특히 서울권이나 경기권의 상위 간호과는 만만하게 봐서는 안 됩니다. 올해 이렇게 늘고 줄고 뭐 다양한 변화들이 있어서 고민 많이 하실 것 같아요. 고민하는 고1, 2, 3 학부모와 학생을 위해서 조금 부탁드립니다. 저는 뭐 1학년부터 하면 1학년 때 이제 진로 탐색 기간이라고 하는데 많이 좀 탐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조급해하지 마시고요. 무전공이 올해 37,000명이 생겼고 내년엔 더 늘어난다고 하잖아요. 좀 더 이렇게 넓게 진로적 적합성, 진로 역량, 전공 적합성이 많이 좀 축소되는 상황이에요. 1학년 때는 좀 자유롭게 좀 탐색을 해봤으면 좋겠다. 2학년, 3학년 때 충분히 연계 확장 심화를 할 수 있다. 2년 정도. 1학년 때는 좀 다양하게 했으면 좋겠고, 하지만 놓쳐서는 안 되는 게 있죠. 진로보다는 교육 과정이 더 중요한 시대가 돼버렸어요. 고교학점제가 들어오고 하면서 과목 선택을 이제 1학년에서 2학년 때 할 땐 좀 신중히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대학들이 전공 연계 과목들을 뭐 속속들이 발표하고 있기 때문에 서울대만 하는 게 아닙니다. 뭐 동국대도 하고 뭐 강원대도 하고 인하대도 다 하고 있기 때문에 시간 날 때 내가 가려는 학과를 좀 몇 개 2배수, 3배수 정해서 이런 교과는 뭐 사학과를 갔을 때 무슨 과목을 선택하는 걸 권장하는지 대학교 홈페이지나 이런 것들을 좀 참고해서 봤으면 좋겠다. 그다음에 2, 3학년 때는 이제 좀 줄어드니까 아이들 선택 인원이 이제 좁혀지니까 내신이 좀 많이 떨어질 것 같아요. 자연계 아이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것 같아요. 2학년 때. 2학년 때부터는 좀 본격적으로 수업 시간이나 1학년 때 생겼던 호기심들이 거기서 그치지 말고 좀 확장되고 심화됐으면 좋겠다. 예를 들어서 뭐 책도 읽어보고 그 다음에 도서관에 가서도 좀 논문도 좀 찾아보고 논문을 쓸 수는 없지만 레퍼런스는 할 수 있습니다. 오해하시면 안 되고요. 그다음에 저널도 좀 읽어보고 도서관이 플랫폼이 됐으면 좋겠어요. 독서의 시대가 지났잖아요. 문해력의 시대라면 이제는 정보원의 시대거든요. 텍스트 자료, 도서관에 가서 시각 자료, 영상 자료 좀 다 두루두루 찾아보면서 제가 뭐 처음도 책 얘기했는데 그때도 책을 얘기하는데 그 도서관이 좀 플랫폼이 됐으면 좋겠다. 올해 입시 변화를 놓고 고민하는 분들께 귀한 조언이 됐을 것 같습니다. 장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